SPY 일간 차트에서 시작해서 추세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추세가 당연히 상승세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점과 고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주요 저점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더 높은 저점입니다. 여기는 더 높은 저점입니다. 시간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갭 상승이 발생하면 이것이 약한 고점이나 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진행 과정에 저점들이 있지만 그들은 약한 저점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는 고점이 있고 더 높은 고점이 있으며 여기 위쪽에 훨씬 더 높은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우리는 추세 카운트에서 가장 높은 고점에서 조정 중인가요? 답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저점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일까요? 답은 예입니다. 시간봉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나요? 답은 예이고 곧 시간봉 차트로 넘어가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추세가 상승 중이고 시간봉이라는 더 작은 타임프레임에서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한 일을 더 높은 저점을 만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만약 시간봉에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면 확실한 더 높은 저점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롱 포지션이 고점에서 지치지 않고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기에 훨씬 더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일간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일간 캔들은 이전 날의 전체 범위를 거부하는 멋진 밑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범위의 저점에서 매우 약한 종가가 형성되었고 왼쪽에는 이번 주 월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월요일의 갭상승 시 저가꼬리 부분에 구조가 매우 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캔들이 다음 기술적 지지선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더 높은 저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수 진입 위치와 롱 포지션의 리스크 보상 비율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577에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즉 갭 상단과 일간 200일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지점에서 여기서 이런 식의 손절과 이런 식의 목표가 설정된 롱 포지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즉 일간 차트에서 동일 고점을 다시 목표로 삼는 전략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현재 시장에 대해 합리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577을 돌파했는데 이 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갭을 메운 뒤 반전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67.715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확인하고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뒤 다시 동일 고점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보상이 훨씬 더 크지만 다시 577 같은 구간을 돌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차트가 그 구간 위에서 또 한 번에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만약 시장이 바로 이 동일 고점 구간까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되돌아보았을 때 이 구간이 확실한 더 높은 저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봉 기준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롱 포지션을 잡을 거냐고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트레이드는 인트라데이에서 동일 고점을 돌파하는 더 높은 저점 브레이크아웃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맞죠? 이건 더 높은 저점을 만든 후 동일 고점을 돌파하는 브레이크아웃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은 덜 이상적인데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서 더 높은 저점에서 진입하는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최적의 위치에서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락 추세에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낮은 고점에서 진입하고 싶어지죠. 이게 바로 일간 차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시장이 되돌림을 시작한 위치가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합리적입니다. 여기 위쪽에 매도 물량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는 거래소 차원에서 큰 다이버전스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이건 시장 내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서는 신규 매수세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숏 스퀴즈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냥 미지근한 횡보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쪽 매도 물량이 저항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시간 차트로 넘어가 보면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시간 차트에는 보조 지지 저항선이 더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588.75에서 저항을 받고 되돌려지는 듯한 랠리가 나온다면 그 지점은 또 다른 일시간 차트 기준의 하락 고점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만약 고점, 하락 고점, 또 하락 고점이 계속 이어진다면 일시간 차트의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점이 마지막 저점이었다면 특히 월요일에 갭다운으로 시작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진입했던 그 시점이 저점이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한 셈입니다. 그래서 일시간 차트의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이 자리에서 하락 고점이 형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약 577에 도달하기 전에 시장이 588.75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랠리를 시도한다면 예를 들어 15분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고 15분 차트에서 쌍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간 차트 기준의 하락 고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 저점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저는 동일 저점이 이탈되는 상황을 노릴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지점이 일봉상에서 더 높은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위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77 구간과 200일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지점은 정말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리스크 보상 비율을 고려해 시장을 숏 포지션으로 진입해서 동일 저점까지 내려가는 것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페이드 트레이딩에서는 리스크 보상 비율이 그다지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별로 관심 없는 트레이드입니다. 저는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그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일봉상 고점이나 저점을 먼저 노리는 핵심 구간까지 짧은 구간을 숏으로 진입하는 것에는 조금 더 신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 보상 비율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면 괜찮습니다. 또 다른 명확한 약세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이 뒤쪽 저점에서 나온 585.5 아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쪽에 갇힌 매물이고 시장이 그냥 조정만 한다면 그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일시간 봉 기준의 약세 깃발이 형성되고 깃발의 저점을 하방 이탈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는 구간인 577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세가 확실한 일봉상 고점을 만들기 위해 들어올지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그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반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577에서의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만약 약세 깃발이 실제로 전개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목요일에 이 구간에 도달하고 금요일에는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일봉 차트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롱 포지션을 잡고 싶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일봉 기준에서는 보상 구간은 동일 고점과 추세 카운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간 봉에서는 한 단계씩 차근차근 접근해봅시다. 첫 번째 목표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위쪽 매물대의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것이죠. 일시간 봉 차트에서 보면 만약 5.77에서 매수세가 실제로 유입되고 그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당일 반응이 나온다면 여전히 2대1, 2.5대1, 3대1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갭 구간으로의 오버슈트입니다. 만약 시장이 곧장 더 하락해서 이 갭 구간으로 오버슈트한 뒤 5.77 위에서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저는 동일한 리스크 보상 비율에 여전히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꼭 베어 플래그 조정이 나온 뒤에 그 구간에 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갭 구간을 살펴보고 일간 200 이동 평균선을 테스트했을 때 매도세가 여기 567.75에서 갭을 완전히 메우는 데에 추가 하락을 이끌지 못한다면 이 첫 번째 더 높은 저점은 제가 리스크 보상 관점에서 반드시 노릴 롱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은 일간 차트에서 더 높은 저점을 찾고 있다는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이제 어디서부터가 좀 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히 좀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만약 우리가 갭 구간에 진입해서 예를 들어 플래그 패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되돌림이 나온다고 가정해봅시다. 매수세가 들어오는 조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초과해서 움직이고 대신 갭 내부 5.77에서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분명히 5.77의 더 낮은 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고 갭을 완전히 메우는 것을 목표로 삼을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갭을 완전히 메운다면 저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좋아, 이 지점은 일간 차트 기준으로 확실한 고점 대비 더 높은 저점을 찾으려는 위치야. 일간 추세는 상승세입니다. 우리는 최고점에서 되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매수자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보여야 하는 위치입니다. 저는 여기서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을 고려하고 리스크 리워드는 5.77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스크 리워드 박스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께 정확히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경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리스크 리워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5.77을 다시 테스트합니다. 여기서 2대1, 2.5대1, 3대1 비율이 나오고 만약 그 이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강한 상승 신호가 되고 그럴 경우 이 위쪽 매물대 하단을 다시 목표로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레벨은 주간 예상 변동폭의 하단에 숨어있는 585.5입니다. 585.5에서 새로운 롱 포지션을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필 리버설에서 첫 번째 롱 포지션을 잡지 못했다면 5.77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을 다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건 585.5를 향한 회복 시도에서의 두 번째 진입이 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목표가 다시 한번 일간 차트 기준의 동일 고점인 594.5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가장 관심 있는 트레이드들이고 그 논리는 오늘 시장에 모멘텀이 들어온 걸 봤기 때문입니다. 매수자들이 이 고점 부근에서는 약간 조심스럽거나 말하자면 총알이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런 현상은 거래소 레벨의 다이버전스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직 주요 추세, 즉 일간 추세는 잃지 않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조정입니다. 맞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해왔죠. 만약 조정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상승 추세에 있으니 더 높은 저점을 원한다라고요. 알다시피 결국 이런 부분이 진짜 실력자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가 나설지 한번 보죠. 아니면 뭐랄까 여성들 중에서도 진짜 실력자를 가린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죠? 저희는 모두를 포용합니다. 만약 5.77이나 567.75를 잡을 수 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매수세 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는 더 높은 저점이라는 시나리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 시장이 우리에게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준다면 앞서 말했듯이 일봉상에서 588.75를 바로 돌파해서 급등한다면 아마도 리스크 대비 보상이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는 시간봉 기준의 롱 포지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범위 안으로 진입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건 조금 더 까다로운데 그 시점에서는 확실한 더 높은 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일본 기준의 중요한 전환점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후적으로 보면 시간봉 추세가 하락 전환됐다가 다시 올라서 확실한 더 높은 저점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직 중요한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짜 중요한 기준점들은 갭 상단, 갭 마감, 그리고 일봉 200선에서 나타납니다. 추가적인 신호들을 더해보면 인트라데이 기준의 앵커드 VAP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근처에 여러 지표들이 모여서 이 지점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약간 경사가 너무 가파를 수 있지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에는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5.77 그리고 567.7 5 부근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지지 신호들이 한데 모여 슈퍼 서포트 컴플루언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피보나치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한번 적용해보죠. 레벨을 좀 더 깔끔하게 보기 위해 일간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다시 피보나치 도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방식이 어떤가요? 저는 이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간별 레벨도 모두 표시해두었습니다. 여기는 일간 차트만 표시한 모습입니다. 조금 깔끔하고 보기에도 쉽죠? 이게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피보나치 38.2 위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며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마지막 주요 저점, 즉 우리가 가진 유일한 확실한 고저점에서 피보나치를 적용해도 그 갭은 역시 38.2 위에 완전히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드러운 고저점들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점까지요. 여기서 피보나치 38.2가 갭의 상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주목하세요. 이 조정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를 적용하면 61.82 갭 클로즈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점인 이보다 아주 약간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만약 이런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너무 깊은 되돌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세 시나리오를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에 시장이 여기서 더 높은 저점을 유지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리야? 이건 너무 깊은 되돌림이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이 계속 따라오고 계시고 토요일 업데이트 영상에서 피치 신용등급 강등과 그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걸 기억하신다면 토요일에 말씀드렸듯이 567.75를 계속해서 초과 돌파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역을 다시 회복하고 일봉상 더블탑 같은 패턴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간 기준으로 더 낮은 고점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요. 그리고 이 과정은 여러 날에 걸쳐 일어날 겁니다. 이건 내일 목요일 세션이나 금요일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 날이 걸리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블탑이 나오고 주간 더 낮은 고점을 만든 뒤 더블탑 넥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저는 숏 포지션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관세 혼란 구역의 상단 정도를 목표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2023년 8월 피치 신용등급 강등과의 평행선은 매우 투기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시나리오는 추세가 상승이라는 겁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기준점들 위에 있습니다. 일간 50 아니 일간 200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갭이 닫힌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시간봉에서 봤듯이 그리고 일봉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듯이 그 수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지 평가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거래소 차원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대시보드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비디오 튜토리얼을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채권 입찰이 좋지 않았을 때만 심각한 거래량 유출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션의 모든 변동성이 시작된 시점을 주목해보세요. 전통적으로 이 행사는 일시 1분에 열리죠. 맞죠? 정각 일시가 아니라 일시 1분에 채권 입찰이 진행되고 그때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바로 그때 모든 하락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그때 상승 하락선이 정말 빠르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하락 추세 구간, 그때 지수 점수도 음수로 전환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거래량 흐름이 가속화되고 누적틱도 더 악화됩니다. 이건 오늘 세션과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만 순수하게 집중한 겁니다. 이 채권 시장 약세라는 촉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맞죠? 그리고 사실상 외국인 수요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월요일이 상당히 강한 상승 랠리로 전개되는 듯 보였지만 누적틱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흐름이 미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물론 그 이유는 금요일에 장이 일중 고점 근처에서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은 그보다 훨씬 아래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덜 우려스럽지만 시장이 크게 랠리해서 새로운 고점을 찍을 때 누적틱에서 아무런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맞죠? 월요일의 하락 추세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하락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요일장에서는 화요일이 결정타였죠. 왜냐하면 이때 약간의 청산 매물이 나오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침 내내 횡보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는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강한 매도세가 아직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요일 오후에 더 강한 매도세가 있었다면 시가 범위 아래에서 계속해서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중간 지점에서 마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은 오늘에야 비로소 촉매에 의해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매도하거나 공매도를 하거나 새로운 자금으로 숏 포지션을 잡는 매도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쇼신호로 계속해서 제공하는 또 다른 촉매가 없는 한 정말로 아마 개똥급 폭락을 노리는 참여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일간 추세가 여전히 상승세이고 내부 지표들도 사실상 중립에 가까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금요일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부 지표들이 다소 미미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자금이 숏 포지션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지금 당장 시장을 숏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매수자들이 이 추세 카운트의 최고점 부근에서 약간 지쳐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채널을 어느 정도 팔로우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이런 구간에 들어서면 일반적으로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